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이 바뀔 때까지 날린다 시사깡통의 핵펀치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국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옛날 3.1운동 때처럼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게 애국일까요? 아니라는 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애국심이 지나쳐서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사례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독일의 나치, 독일 당시 히틀러에 선동되어서 히틀러가 일으킨 끔찍한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신들이 애국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애국이 무엇인지도 모른 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애국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수많은 이들이 던지는 돌팔매질까지 각오할 줄 아는 자세가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애국은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정부가 한일협정 당시 보여줬던 모습이 진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교수가 저술한 반일 종족주의의 일부분을 발췌하면 1951년 당시 일본의 재독립을 승인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한국은 전순국 지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일본의 전쟁 피해국 지위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라는 지위를 얻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당시 열강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별도로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특별 조항을 넣었고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 10년 넘게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한국에 남겨두고 간 자산을 반환하라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도 이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재하여 한국 내에 남겨두고 간 일본인들의 자산은 일본이 일절 포기하라고 했고 이는 일본이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구권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한국에서는 7억 달러를 주장한 반면 일본이 인정한 금액은 최대 7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10년을 끈 청구권 협정은 7천만 달러로 타결될 수는 없었죠. 이에 일본도 동의했고 1962년 11월 김종필 오이라 회담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방식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박정희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이어오면서 정리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본과 교섭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누가 타결을 받다고 해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당시 박정희 정부라고 해서 이게 두고두고 논란을 키울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5억 달러를 개인 축제에 사용했었다면 이는 정말로 만대에 걸쳐 지탄받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고스란히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썼고 그 결과물이 바로 포항제철소와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당대 언론에서 비난했던 것처럼 굴욕 외교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 외교는 우리 감정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 과정에서 약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위정자의 자세이고 외교 협상의 정석이며
진정한 의미의 애국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애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